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5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51일차입니다. 네, 오늘 346페이지 의식지도 해설 346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14가지 영적인 원리에서 첫 번째는 삶을 이득으로 얻는 장소로 보기보다는 이 삶을 배움의 기회로 보라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뭐냐면 마음이 있죠. 마음도 한계가 있어요. 겉모습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 모습, 몸과 마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알아차림으로써 한계를 알아차림으로써 겸손함을 개발하라.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알고 겸손함을 개발하라. 요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겸손함이 없었구나. 야, 내가 감사함을 몰랐구나. 그걸 요새 느끼거든요. 감사하고 겸손함. 이제 그런 것들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감사한 그게 있는데, 예, 다 표현은 못하고, 네, 그냥, 감사함. 항상 늘 모든 것들에 대한, 그쵸? 예, 그 감사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오는 겸손함을 개발하라. 당신은 점점 삶이 지각을 통해 걸러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삶이 우리는 지각하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는 내 몸에 어떤 보는 거, 안이비설신, 보이는 거,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 느끼는 거, 피부로 느끼는 이 감각기관, 몸에서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마음에서 생각하는 기관이 또 있죠. 마음에서. 그래서 뭔가 마음에서의 이 기관을 통해서, 오장육부 기관을 통해서 그 모든 상대 밖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 거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세상에서 목격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에서 목격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의 현실들이라기보다는 주로 태도와 지각임을 알아차린다. 누구? 내 안에서의 어떤 태도와 지각임을 알아차리는 거야. 그래서 한계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 겉모습이잖아. 이 겉모습에서 눈과 소리를 들리고 냄새 맡고 입으로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피부로 느껴지고 그것에 한계가 있다. 그 너머에 그 한계, 그 뒤에 어마어마한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저것 막 있죠. 뭐 돈이 없어요. 제가 이래요. 이런 환경이 있어요. 저런 환경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의식 성장하고 요번에 이 생에서의 사업적인 어떤 성장을 얼만큼 끌어올리느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이도 상관없고 어떤 모든 것들이 나이도 몸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상황들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확장되는 거에 자기 개발하고 확장하는 거에 첫 번째로 써야 하는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결정을 한다면 나머지는 다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자꾸 그거보다는 환경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너머를 자꾸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태도와 지각임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겉모습에 내가 느끼는 거, 지각하는 거에 한계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 때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팅을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누가 뭐 어떠고 뭐 갑자기 이제 중간에 이제 늦게 들어오셨어요. 여기 제 방송 보실 거예요. 늦게 중간에 들어왔는데. 무슨 어떻게 저쩌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면서 막 이상하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밖에 있는 거에 계속 내가 느끼는, 그래서 그게 사장님 마음이라고 해도 안 들려요. 한번 확 꽂혀버려가지고. 계속 밖에 있는 제가 이상하다는 거, 제가 이상하다는, 제가 이상, 아니라고 그래도 제가 이상하다고. 웃겨가지고.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낚였네. 제가 낚인 거예요. 주의를 뺏어가는데 낚여버린 거예요, 제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뭔가는 다 걸린 거야. 아직 뭐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도 좋아졌다가 탁 걸리고, 좋아졌다 탁 걸리고, 좋아졌다 탁 걸리고. 근데 이제 빨리 빠져나오고 또 걸렸다가 탁 빠져나오고. 자꾸 이제 걸려드는 거가 파도가 막 이렇게 쳤더라면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낮아지겠죠. 완만하다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꾸 외부에 지각하는 거, 그게 아니다라고 내 마음 안에서의 평화와 사랑, 고요함이 있잖아요. 글로 그 본체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생기는데 생각하는 거, 자꾸 위에 떠오르는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은 다 걸려들으면 저도 막 아이고 막 다 걸려들으면 안 보이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습더라고요. 아, 그래. 뭐, 나도 그랬으니까 저런 단계인가 보다라고 있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근데 이제 낚여버렸어요. 주의가 글로 가버린 거야. 다른 사업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막 가버리고. 그래서, 이야, 성공했구나. 주의를 끌고 갔구나. 에고는 끊임없이 주의를 끌고 가기 위해서, 주의를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음, 에고가 살아있다라는 애완동물이 가만히 조용하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얘는 자꾸 꼬리를 치고 주인이 들어왔을 때 막 무슨 일을 하고 아니면 사고를 치는 강아지들도 있을 거고 뭐 고양이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막 뭔가 주의를 끊임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에고가 애완동물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조건의 기결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수많은 조건의 기결.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그 원인은 그 순간까지 우주의 총체성이다. 그 순간까지 우주의 총체성이다. 그래서 전지한 어떤 사람만이 그것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지한 어떤 사람만이 그 진정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래서 결국 겸손에서부터 당신은 전지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한다.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각하는데 걸려버린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나는 안다. 나는 안다가 어떻게 가야 돼요? 나는 알지 못한다의 자리를 내준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로 가야 되는데 계속 나는 알아, 나는 알아. 내가 저렇게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내 거인 줄 모르고 밖에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다 이러쿵저러쿵 막 내 안에 있는 내 것을 보지 못, 내 것인데 내 것을 보고 밖에다 얘기하는 거죠. 네, 밖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다가 나는 알지 못한다로 겸손함을 개발해라.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개발해야 되는데 내가 안다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자꾸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잘 모른다. 그냥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 네, 그게 두 번째 영적 원리. 네, 세 번째 기꺼이 눈 감고 용서하려 하라. 기꺼이 눈 감고 용서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려 하라. 이 자발성은 자발적으로 용서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건 아주 교만한 거라 그랬어요. 그냥 누가 내 생각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만 용서하고요. 밖에서 모든 판단 구별하는 게 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를 찾아오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야. 어제 누군가 제 방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니고 이건데 하고 했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어머,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반드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라는 느낌이 너무도 정확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내 말 안 듣는 거야. 근데 이제 딱 하는데 느낌이 이제 제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내 말을 안 받아들이면 뭐하러 들어왔지? 뭐하러 내 방에 들어왔지? 내가 해주는 얘기를 들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네.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너무 되게 빨라진 게, 어, 느낌이 안 좋은데 뭐지?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말을 듣지 않고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야, 제가. 내가 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으니 저 사람이, 인상이 좀 이상해서 나갔구나. 그거를 어제, 하여튼 몇 분 안에 탁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메시지가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좀 도와달라고 들어오신 거더라고요. 도와달라고. 근데 나는 이게 아니야 하면서 또 내가 안다는 거로 해서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사업이니까. 사업이니까 내가 더 잘 알잖아. 사업이니까 내가 더 잘 알잖아. 거기에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뭔가 탁 금방 이제 딱 알아차렸는 게, 이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의 도움이 뭔가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가섰죠. 다가서가지고 또 뭔가를 도와드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어디다 제가 톡을 했거든요. 톡을 그냥 늘 여기 들어오시는데 잘 만날 수 없는 딱 한 번 뵙는. 근데 한 꽤 되셨을 거예요. 1년, 2년 됐을라나? 여기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시는데 딱 한 번 직접 만나 뵌 거 딱 한 번 있어서 올해. 근데 계속 마음이 이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늘 들어와 주세요. 어제도 제가 그랬어. 늘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뭐, 저기, 운동하는데 그냥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듣죠. 아이고, 뭐 좋은 얘기가 여기만 있나요? 다른 데도 많지? 뭐, 스님 강의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찾아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톡을 보냈더니 마침 막 답이 오시는 거예요. 진작 연락을 때가 됐으니까 했겠죠. 막 답이 오시면서 누굴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어, 왜 소개시켜 주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고민이 있나? 뭐 그냥 그냥 누군가를 또 한 분들을 만난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 누군가를 또 이렇게 소개를 또 막 그냥 제가 먼저 탁 연락을 했는데 뭐 두두두두두 뭐 이렇게 말씀이 그냥 이렇게 오시더니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누구든 어쨌든 뭐 고민이 있으시면 뭐 고민 해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방법 알려드릴 수 있고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내일 만나기로 했다는 거. 대구에서. 그래서 뭔가를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이게 자꾸 있잖아요. 밖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꾸 걸려들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거를 밖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바로 잡는 거잖아요. 이 의식 수업을 하는 거는 세상을 거꾸로 살던 거를 바로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생각이 탁 들어오는 게 되게 빠른 몇 분 안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였구나.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13년 동안 있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타다닥 아 이거였구나. 그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어제 되게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큰 거를 어제 또 경험을 했습니다 또 굉장히. 이 전환되는 거 세상이 거꾸로 된 거 아직도 거꾸로 살고 있는 거죠. 바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그런 경험을 또 되게 큰 경험을 또 막 했었어요. 그래서 어 용서하려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꺼이 눈 감아 주고 용서하려 하라. 내 생각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구나. 내가 느끼는 거구나. 느낌이 딱 맞는데 내 느낌이 막'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느낌은 너무 잘 맞아. 느낌이 너무 잘 맞아.' 그렇잖아요. '그 느낌은 내 신념에서 올라온 느낌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발성이 진지한 영적 제자가 되어야 돼요. 진지한. 그냥 영적인 제자가 말 안 듣는 영적 제자가 아니라 말 듣는 척하면서 안 듣고 말 듣는 척하면서 안 듣고 그랬거든요, 제가. 말 듣는 척하고 히히 웃고 안 듣고 막 속으로 웃고 앉아 있는데 속에서는 애완동물은 쾌락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쪽으로 갈 거다. 너는 가라. 나는 일로 간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지한 영적 제자가 스스로 부여한 의무, 스스로 진지하다고 보이는 이 영적인 제자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부여한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게 세상을 판단하고 교정하고 통제하며 지시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에서 물러나게 해 준다.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물러나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걸 계속 세상을 판단 분별하고 영적인 공부를 하니 더 판단하고 또 나 혼자 내가 교정을 시키고 막 통제시키고 지시하고 막 통제하고 지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거예요. 쪼끔 더 안다고 잘난 척하면서 지시하고 막 그냥, 그냥 내가 될 거라는 어떤 그 뭔가 정확한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이제 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뭔가를 지시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내가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이것도 물러나게 해 주는 것이다. 진지한 영적 제자로서 더 이상 이런 귀찮은 일을 계속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런 귀찮은 일, 반반분별하고 지시하고 막 내가 좀 안다고 막 하는 이런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냥 물러선다. 대신 그것들은 끊임없이 계속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그것들은 신성의 정의에 넘겨진다. 대신 그것들은 뭐예요? 신성. 신이 주시는 그 정의. 그냥 있으면 흘러가는 대로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신성의 정의에 넘겨지는 거고, 마음은 실상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함으로, 마음은, 마음은 벌써 내가 있다는 것으로 내가 있다는 것으로 내 마음이 딱 생기면서 얘는 실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없어진 그 자체의 근원의 실상이 있잖아요. 마음은 실상이 아닌 거예요. 몸과 마음은 가짜다라고 늘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몸과 마음은 가짜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함으로 이러한 이전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근심을 덜어주고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다.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이것도 근심 걱정 저것도 근심 걱정.
어제도 뭔가 근심 걱정이 살짝 있는 듯 했는데 보니까 오후에 보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나 혼자 또 근심 걱정하고 있었구나. 근데 상황을 보니까 요새는 되게 공부가 무르익고 선생님께서 상당하게 에너지가 높아지고 좋아지셔서 그런지 빨리 좋아지고 빨리 좋아지고 무르익어서 뭔가 그 영향들, 그 이 에너지권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무를, 근심을 덜어주고 수많은 죄책감의 종말을 부를 것이다. 그죠? 근심 덜어주고 수많은 죄책감의 종말이 있어야 돼요. 다 죄책감에. 어제 전에 공부하다가, 전에도 아니고, 전 좀 공부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저항감이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안 듣고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공부를 또 하게 해야지, 만나야지. 적극적으로 더 만나자고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딸한테 꼼짝 못하게 힘 있던 엄마가 갑자기 힘이 없어지고, 딸이 돈 좀 번다고, 돈 좀이 아니라 돈님을 버신다고. 그 목소리가 커지면서 엄마가 에고 못 해줬던 거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되게 약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이 종말을 가져오도록 저 공부를 또 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에 그 듣다가 안 들으시는 분들도 뭐 연락을 해보고 하는데 다 듣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마음이 빨리 좀 알아차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포기하고 원인도 있죠. 마음에서의 그건 마음에서 원인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서 마음도 가짜인데 원인을 포기하고 억압당한 사람과 짓밟힌 사람, 다른 희생자들, 감상적인 것들을 위한 집회를 포기하는 것이 꽤 도움이 된다. 감상적인 것. 어제 누가 어쩌저쩌저쩌 했다고 하시는 분이 뭐냐면 이게 완전 짓밟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쳐다봄으로 해서 짓밟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 원인을 포기하고 원인, 신념에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전 업에 의해서 그 경험, 그냥 사건이 있는데 그 경험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원인에서도 포기를 한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선생님이 신념을 잡으셔서 깨달음까지 갈 수 있는 게 신념이고 명상은 내가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압당하고 이런 것도 누가 억압을 해요? 내 혼자 스스로 억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짓밟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싶은 거예요. 억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한테 또 억압 당했다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짓밟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희생자들도 감상적인 것까지 그런 집회를 포기하는 것에 꽤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운명이 다 각각 있더라라는, 고유한 운명이 각각 있다. 운명을 그저 성취하고 있을 뿐이다. 각각 짓밟혔다라고 해도 거기에 그냥, 그냥 운명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고, 뭐 죄책감을 갖고 있어도 그 운명을 성취하고 있는데, 방향을 좀 틀어야죠. 우리는 의식, 상승, 진화되는 거. 우리는 매일매일 진화되어야 돼. 의식 진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라. 분리해서 보면 대부분 사람이 분리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자기 삶의 분리해서 봤을 때 각자 자기 삶의 멜로 드라마를 즐기고 있음이 관찰될 것이다. 멜로 드라마를 각자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술 주사가 있는 아빠,
밑에서 엄마 아빠 돈 때문에 싸워가지고 막 멜로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탈피하고 싶어서 부산으로 이사 가서 미팅을 해서 만났는데 이 남자가 또 탈피해서 뭔가 따뜻하게 기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겉보기에는 내 안에서 그냥 막 있죠. 뭐 기대기는커녕 하면서 막 거기서 또 막 복수심과 막 어떻게 나를 버릴 것 같다는 그거로 버리지도 않는데 버릴 것 같다는 거로 그냥 막 이러면서 멜로드라마를 막 쓰는 거죠, 그냥. 그래서 각자의 멜로드라마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멜로드라마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왜 멜로드라마?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씩 얘기하시잖아요. 비련의 주인공인 것처럼 하고 있다. 비련의 주인공. 비련의 주인공으로서의 멜로드라마를 쓸 것이냐. 해피엔딩으로 내가 정말 행복한 조금 감동이면서 해피한 그런 영화가 저는 좋더라고요. 드라마도 막 옛날에 뭣도 모르고 아침 드라마는 막 더 막장 드라마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그런 거 볼 시간도 없는데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TV 볼 시간은 없는데 유튜브를 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그런 안 좋은 게 딱 보면 아 내가 이게 이쪽으로 가고 있네 그냥 각성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어떤 멜로드라마를 쓰고 있지? 각자? 그쵸? 근데 그게 기꺼이 내가 쓰고 있는 것에 내가 용서하려 해라라는 거죠.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오늘도 해피 엔딩, 그쵸?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셔야 돼요. 오늘 화요일 날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선생님 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내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0, 21일 깨달음 시크릿이 있고요. 네, 우리는 내년 7월에는요. 네, 미국을 갑니다. 같이 미국 가실 분들, 네, 함께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서가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또 봬요. 6시에. 네, 행복